TBS 친구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고구려 역사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역사에서 지워진 고구려 3대 왕 여율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의 명칭이 삼국사기와 남당필사보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편의상 혼용해서 쓰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중국에는 역대 왕조의 정사로 인정되는 24종류의 사서들이 있습니다. 이 중 위서, 수서, 북사에는 초기 고구려 왕들과 관련된 기묘한 기록이 있는데 화면과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 주몽, 여달, 여율, 막내라는 4명의 고구려 왕들이 나옵니다. 이 핵심 인물 4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사서가 설정한 고구려의 왕 계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대 주몽, 2대 여달, 3대 여율, 4대 막내입니다. 이를 한국 사서에 나오는 고구려 왕 계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보면 고구려의 1대부터 4대 왕은 1대 동명성왕, 2대 유리왕, 3대 대무신왕, 4대 민중왕입니다. 그렇다면 1대 조몽은 동명성왕, 2대 여달은 유리왕, 3대 여율은 대무신왕, 4대 막내는 민중왕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서 이 논제가 상당히 미스터리합니다. 와우. 수수께끼의 인물 여율의 정체를 밝히려면 중국에서 주몽, 여달, 여율, 막내로 불렸던 인물들이 한국 사서에서는 어떻게 불렸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서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를 보면 고구려 1대부터 3대 왕들의 칭호가 나옵니다. 바로 1대 추무왕, 2대 유류왕, 3대 대주류왕입니다. 왕들의 칭호가 사서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저는 편의상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당필사본을 토대로 이 인물들이 어떻게 불렸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대 추무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당필사본에 의하면 추무왕의 이름은 해와 같다는 뜻의 상해입니다. 우리가 추무왕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주몽은 부여의 고어로 신궁을 뜻하는 칭호입니다. 주몽의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몽은 해가 솟아오를 때 붉게 물드는 산의 빛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추모는 부여의 고어로 신을 뜻하는 칭호입니다. 결국 주몽, 추모는 모두 신과 같은 존재를 뜻하며 고구려의 주군을 뜻하는 호칭입니다. 추모왕은 삼국사기에는 동명성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명은 고구려의 개국 연호입니다. 해의 밝음을 뜻합니다. 유리왕 시기 연호 광명은 달의 밝음을 뜻합니다. 자, 다음 미대 유리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리왕은 화면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르라는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르의 르에 해당하는 한자를 리, 류 등의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남당필사본에 따르면 유리라는 이름은 달을 닮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리의 아버지 상해는 해 아들 유리는 달이 되네요. 자, 다음 3대 대무신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무신왕도 화면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무신왕은 광개토대왕 능비의 대주류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기 3년 광명대제는 위나암으로 천도하여 은천령 아래에 신궁, 즉 은천신궁을 짓습니다. 서기 4년 은천신궁에서 무술이 태어났는데 방안이 붉은 빛으로 휩싸여 있었기에 은천신궁의 이름을 주류궁이라 했으며 백학이 산보물이 위를 맴돌았기에 곡의 이름을 합반령이라 하였습니다. 고구려 사초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무신왕을 주류왕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태어난 곳이 주류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무신왕은 삼국사기에 대해 주류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씨 해와 태어난 장소 주류로 인해 붙여진 호칭인데 17대 왕 소수리망은 소해, 대무신왕은 대해로 불렸기에 대해주류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수수께끼의 인물 주몽, 여달, 여율, 막내는 누구일까요? 위서, 수서, 북사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며 이들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사서에서 말하는 고구려 1대왕 주몽은 누구일까요? 위서, 북사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주몽이 도망한 후에 아들을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사실 주몽이 고구려 1대왕 동명성왕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대 주몽은 동명성왕입니다. 고구려 이대왕 여달은 누구일까요? 여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처음 이름은 여애였는데 나중에 이름을 여달로 바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달로 호칭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부여해서 고구려로 도망갔다. 주몽이 죽고 왕이 되었다. 라는 기록을 봤을 때 여달은 주몽의 아들 유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당 필사본에 따르면 유리라는 이름은 달을 닮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달은 그로부터 파생되어 중국 사서에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대 여달은 유리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고구려 3대 왕 여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계부 순서상 여율은 고구려 3대 왕 대무신왕입니다. 그렇다면 여율은 대무신왕일까요? 위서, 북사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위서에는 여달이 죽자 아들 여율이 왕이 되었다. 북사에는 주몽이 죽고 아들 여율이 즉위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율이 대무신왕이라면 북사의 기록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대무신왕은 주몽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북사 기록 중간에 여달이 왕이 되었다. 여달이 죽고 아들이라는 문장이 생략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주몽, 여달, 여율 순서의 위서, 북사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율은 대무신왕이고 순서대로 4대 막내는 민중왕이 되는 걸까요? 북사 기록 중간에 여달이 왕이 되었다. 여달이 죽고 아들이라는 문장이 생략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대 여율은 대무신왕, 4대 막내는 민중왕이 되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내는 민중왕이 아니고 대무신왕입니다. 북사의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해도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막내가 부여를 정벌했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대무신왕이 서기 21년에서 22년 부여를 정벌하여 부여왕의 목을 뱉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막내가 왕이 되어 부여를 정벌했다는 중국 사서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막내에 해당할 수 있는 민중왕 또는 모고낭대의 부여 정벌의 기사가 없으므로 결국 부여를 정벌한 막내는 대무신왕이 됩니다. 부여를 정벌한 대무신왕의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는 다음 영상에서 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1대 주몽은 동명성왕, 2대 여달은 유리왕, 4대 막내는 대무신왕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이 빠지게 됩니다. 바로 여율입니다. 중국 사서의 고구려 3대 왕으로 기록된 여율이라는 인물은 역사에서 지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 사가의 오기였을까요? 여율의 정체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견해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율이 대무신왕의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대 유리왕과 3대 대무신왕 사이의 역사에서 지워진 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왕이 대무신왕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편의상 지워진 왕을 대무신왕의, 기존 대무신왕을 대무신왕비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서기 13년 대무신왕은 10살의 나이로 합반령에서 부여군을 대파합니다. 여율이 대무신왕의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당시 군대를 지휘한 대무신왕비의 나이가 10살로 너무 어려서 군대를 지휘할 수 없다. 군대를 지휘한 왕은 대무신왕의이라는 인물이다. 삼국사기 편찬자가 대무신왕의의 업적을 대무신왕비의 업적으로 합쳐서 기록했다.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남당 필사본에 기록된 대무신제와 동부여 전투의 전말을 보시면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합발령 전투의 대무신왕 나이에 대한 의문은 자연히 풀리게 되고 대무신왕의 업적도 대무신왕의라는 인물과 합친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업적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율이 온조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견해입니다. 우리는 백제의 시조를 온조로 알고 있는데 이는 논란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시조를 온조로 보는 기록과 비류로 보는 기록이 있으며 남당 필사본에도 백제왕기의 온조를 시조로 보는 기록과 비류를 시조로 보는 기록이 혼재되어 있고 백제서기에는 우대를 시조로 보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논란이 있는데 온조의 아버지가 주몽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서도 있고 우대로 기록되어 있는 사서도 있습니다. 저는 온조의 아버지를 주몽으로 보겠습니다. 여율이 온조라는 견해에 따르면 위서의 여달이 죽고 아들 여율이 왕이 되었다. 라는 기록은 잘못된 기록이며 이를 수정하여 기록한 북사에 주몽이 죽고 아들 여율이 즉위하였다가 맞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므로 온조가 여율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삼국사기와 고구려 사초의 왕 계보를 비교해보면 고구려 초기 기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리왕의 사망 시점과 관련이 있는데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는 서기 18년, 고구려 사초는 서기 28년에 유리왕이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서기 18년 유리왕이 송태후에게 선양하고 도곡이궁으로 물러났으며 여기서 서기 28년에 사망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 두 사서에서 신년의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요? 이는 온조 반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기 18년 온조는 정변을 일으켜 유리왕을 피살하고 약 10년간 고구려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삼국사기는 서기 18년 유리왕이 죽은 후 대무신왕이 즉위한 것으로 기록했고 고구려 사초는 유리왕이 서기 28년까지 재위한 것으로 기록해서 고구려 초기 기년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가설입니다.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7년 광명대제는 고구려를 3분을 통치했는데 온조를 한남왕에 봉하고 우양을 도읍으로 삼게 하였다. 서기 8년 한산으로 도읍을 옮긴 온조는 그곳에서 세력을 키웠다. 서기 18년 한산에서 세력을 키우던 온조가 정변을 일으켜 유리왕을 조곡에서 제거했다. 서기 19년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정변이 있었음을 암시하며 이해에 온조 정변이 완성되어 국호를 백제로 바꿨다. 서기 20년 부여가 고구려의 머리는 하나, 몸은 둘인 까마귀를 보냈는데 이는 온조의 반정이 성공하여 고구려와 백제가 하나가 되었음을 축하하는 선물이었다. 서기 28년 온조가 사망했다. 고구려 사초는 유리왕이 죽은 해를 온조가 사망한 28년으로 변경하여 기록하여 온조의 정변을 은폐했다. 자, 이상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이번 견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율이 왕이 아니고 왕자라는 견해입니다. 그 왕자는 바로 역사에서 지워진 고구려 왕자 해술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술은 삼국사기에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삼국사기 유리왕 37년 자해석을 왕자가 여진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 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의 다른 기록들에는 왕자라는 단어 뒤에 이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7년자 기록한 왕자라는 단어 뒤에 이름을 생략하고 지명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례처럼 왕자 뒤에 이름을 기록했다고 보는 편이 더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삼국사기 편찬자가 익사한 왕자의 이름을 여진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익사한 왕자의 이름이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여진이라고 가정하고 여진이 여율이라는 견해의 근거를 보겠습니다. 여진의 나로 진자와 법칙 율자의 한자가 비슷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서, 수서, 북사가 법칙 율자의 음을 차용하여 율을 동음의 밤율자로 고쳐 표기한 것이며 결국 여진이 여율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여율이 율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서, 수서, 북사에 기록된 여달, 여해, 여율이 모두 같은 인물인 유리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유리의 성은 해이지만 동부여에서 부여라는 성도 사용했습니다. 이를 중국 사서에서는 복성 부여를 단성 여로 바꾸고 여는 음을 차용하여 동음의 여로 표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 달, 해, 율을 붙여 유리는 중국 사서의 여달, 여해, 여율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율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리는 성이 부여 이름이 유리인데 이를 중국 사서에서 복성 부여를 단성 여로 바꾸고 여는 음을 차용하여 동음의 여로 표기했습니다. 이름 유리의 리는 르발음을 한자화시킨 것인데 유리를 한자 율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위서의 여달이 죽고 아들 여율이 왕이 되었다 라는 기록은 잘못된 기록이며 이를 수정하여 기록한 북사에 주몽리 죽고 아들 여율이 즉위하였다가 맞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달, 여해,
여율이 모두 같은 인물인 유리왕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고구려왕 계보는 화명과 같게 되며 논리에 맞는 역사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역사에서 지워진 고구려 3대 왕 여율에 대해 논해봤습니다. 여율은 역사에서 지워진 고구려의 3대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중국 사서에서 동일인의 이름 표기를 복수로 한 것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한 단순 해프닝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PTS 친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구려 역사에는 이런 미스터리들이 많아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스터리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